안녕하세요, 주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첫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항식에서 사용하는 용어.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다항식에서는 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 중학교 때랑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보면 자, 처음 항이라고 하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항이 뭔지는 다 안다, 그죠? 이렇게 다항식이 있을 때 한 덩어리 한 덩어리들을 전부 다 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한 덩어리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곱으로만 이어진 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곱셈으로만 이어진 식. 그래서 x제곱 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5 곱하기 x, 그죠? 상수항도 여기 하나 3 하나 있는 것도 맞죠? 3 곱하기 1이죠, 그죠? 그래서 곱으로만 이렇게 이어진 식을 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항들이 항들이 하나 이상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개만 있어도 다항식이에요. 항이 하나만 있어도 x제곱 이런 거, 뭐 3x 이런 거 다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이거를 다항식이라고 하고, 단항식은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다. 그래서 단항식이 다항식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다항식들 중에 항이 하나뿐인 거를 모아가지고 단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항식, 단항식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자, 상수항과 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뒤에 하는 이유가 상수항과 계수가 우리 중학교 때 알고 있던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상수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만 있는 항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수만 있는 항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상수항에 문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상수항이 뭐냐라고 하면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y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이 있을 때 얘가 x에 대한 식이다 라고 하면 x만 문자처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y는 그냥 상수인 겁니다. y는 그냥 상수예요. 그래서 얘가 x에 대한 식이다 라고 하면 상수항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그냥 이 말이 없이 중학교 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은 상수항 플러스 1 요거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x에 대한 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요만큼이 전부 다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다 상수항이 되는 거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전에 개수 이야기할 때 잠시만요. 얘를 xy 말고 2xy라고 하자. 자, 요 항에 xy 항의 개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2요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x에 대한 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여기 있는 y 있죠? 얘도 개수입니다. x제곱 2차 항의 개수가 y고요. 1차 항의 개수가 2y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나머지 부분이 다 상수항이 되는 거고. 이해되죠? 그래서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개수다. 그 다음에 이제 차수는 우리 알고 있죠? 특정 문자가 몇 번 곱해졌냐. 근데 차수도 마찬가지. 우리 x제곱 y 요런 항이 있으면 얘는 원래 3차입니다. 왜? 우리 중학교 때 가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3차 항이에요. 왜냐면 x 2번, y 1번, 문자를 총 3번 곱했거든. 얘는 3차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 x에 대한 식이다 라고 하면은 x는 2번 곱했어요. y는 그냥 숫자처럼 생각한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2차 항이 되는 거고요. y에 대해서는 1차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문자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수도 달라지고 개수, 상수항 이런 개념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음 다항식의 차수는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 이렇게. 그래서 항의 차수 특정 문자가 곱해진 횟수. 그 다음에 동료항이 오면 어떻게?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동료항끼리는 더하기 빼기 덧셈 뺄셈 계산이 가능했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y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x제곱 y 플러스 5xy 마이너스 x 플러스 6 요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동료항이 뭐예요? 물어보면 얘랑 동료항이고요. x제곱 y x제곱 y 똑같죠. 마이너스 2xy 플러스 5xy 요 두 개가 동료항이고요. 요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x에 대한 동료항 x만 문자처럼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x만 문자처럼 생각하면은 지금 x에 대한 동료항이니까 x항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y는 그냥 숫자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xy 이거랑 5xy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x까지도 다 동료항이라는 거예요. 왜? y는 그냥 숫자처럼 생각하자는 거야. x만 문자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끼리는 덧셈 뺄셈 계산이 돼요. 마이너스 2xy 플러스 5xy 마이너스 x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마이너스 2y까지가 개수예요. 그죠? 5y가 개수예요. 플러스 5y 마이너스 1 요렇게 하고 x 요렇게 계산을 합니다. 우리 원래 2x 플러스 3x 막 이런 것도 계산 5x잖아요. 5x 어떻게 나오는 거다? 2 더하기 3 개수끼리 더하고 뒤에 x 붙여주는 거였어요. 분배 법칙 이용하는 거다. 그지? 요렇게 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 분배 법칙 이용해서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산을 하면 3y 마이너스 1 괄호해서 x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이에요. 다항식에 정리할 때 내림차순으로 혹은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내림차순 정리는 한 문자에 대해서 문자 하나를 지정을 해줍니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라.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라.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하나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그 지정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쭈르륵 정리하는 거예요.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거는 낮은 항부터 높은 항 순서대로 쭉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 다항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내림차순이죠? 밑에 것까지 같이 갖고 와야겠네. 자, 1번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라. 그러면은 x만 문자처럼 생각합니다. y는 그냥 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 취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2차항 3x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이 요거 1차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자 마이너스 y 더하기 4의 x 나머지 다 상수항이에요.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요렇게 정리를 하는 게 내림차순으로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2차, 1차 상수. 그래서 얘가 2차항, 얘가 1차항 이거 통째로 상수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y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그럼 차수가 낮은 거부터 차근차근 올라갈 거예요. 차수 제일 낮은 게 상수항입니다. 그죠? 1. 그 다음에 y 1차항 요거 1차항이네.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y 그 다음에 2차 플러스 y 제곱 그러면은 이건 어떡하지? 그죠? 잘못한 거예요. 왜? 상수항이 1만 상수항이 아닙니다. 얘네도 상수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니고 요렇게 돼야죠. 그래서 요런 실수를 자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3x제곱 플러스 4x도 다 상수항이다.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면 상수항, 1차항, 2차항 이렇게 점점 차수가 올라간다. 그죠? 얘는 점점 차수가 내려오고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고 그 다음 다항식 덧셈과 뺄셈 우리 덧셈 뺄셈 못하시는 분 없어요. 여기는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다항식에 덧셈 뺄셈 못하시는 분 없습니다. 괄호 있으면 괄호 풀어주고요. 동료항끼리 모아서 정리해 주시고요. 근데 동료항끼리 모아서 정리를 할 때
반드시 뭐 앞에 했던 내용, 요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기억을 해야 된다? 동요항의 개념이 특정 문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 x에 대한 식이다 라고 하면 x끼리 동요항이면 돼. y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개수 취급, 개수입니다. 개수. 숫자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은 나머지는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잘 하실 수 있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분배 법칙 이용해가지고 가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덧셈,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합니다. 그죠?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 덧셈은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앞에 거 두 개 먼저 해도 되고요. 뒤에 거 두 개 먼저 해도 되고요. 그래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어떻게? 요렇게 괄호가 있는 경우에 괄호 안 쓰고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해가지고 요렇게 적어놓고 얘네 둘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뒤에 거 두 개 먼저 해도 되고요. 심지어는 앞에 거랑 맨 끝에 거 먼저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교환 법칙도 성립하니까. 그래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다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계산을 해도 된다 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순서 바꿔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세 다항식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돼 있는데, 자, 이런 문제의 경우에 반드시 뭐부터? 요식부터, 이식부터 정리를 해놓고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대입을 맨 마지막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이렇게 괄호 풀어줍시다.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을 a에 집어넣으면 x세제곱 마이너스 2y세제곱 플러스 x제곱 y. 뒤에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y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그 다음에 플러스 c에 집어넣으면 2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집어넣어서 괄호 풀고 계산을 하려면 힘들어요. 대입을 먼저 하시면은 식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자, 이제 괄호 풀어서 계산해 줍시다.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 4x 세제곱 2xy 제곱 플러스 2x제곱 y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아유 길다. 자, x 세제곱이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x제곱 y를 먼저 할까? x에 대해서 이렇게 쭈르륵 내려갑시다. 그러면은 요 녀석하고 녀석하고 그러면은 3x제곱 y. 그럼 또 xy제곱이 있네요. 플러스 2xy제곱. 마지막에 y세제곱을 정리를 합시다. 마이너스 y세제곱.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다음 저를 한 번 더. 자, 다음 2번. 2번은 어떻게? 이식부터 정리하자 그랬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6b 플러스 12c 이렇게 돼요. 정리를 해줍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플러스 12c. 다 대입을 해줄게요.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 마이너스 5하고 2x 세제곱 마이너스 xy 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플러스 12 해놓고 2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그죠? 자, 괄호 풀어줍시다.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y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10x 세제곱 플러스 5xy 제곱 플러스 5x제곱 y 플러스 24x 세제곱 12y 세제곱 됐죠? 자, 정리합시다. 세제곱 x 세제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1 플러스 24 13x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y를 할까요? x제곱 y. 그러면 4x제곱 y. 그 다음에 xy제곱 여기 하나 있고요. 5xy제곱. 그 다음에 y세제곱이 여기 플러스 14y세제곱.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자,
두 당식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A와 B가 어떤 식인지 구해야 돼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요런 거 배우면서 가감법이란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거 이용하는 겁니다. 가감법 대충 설명하면은 뭐 이런 거죠. x 플러스 2y는 뭐 3이야. 그 다음에 2x 플러스 3y는 뭐 9예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어떻게? 개수를 처음에 맞춰줍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가지고 2x 플러스 4y는 6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두 식을 빼가지고 x를 없애버렸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y는 3, y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y값 구하고 다시 대입하면 x값도 구해진다. 그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가감법이었어요. 소거를 하는 방법 중에 가감법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전에는 수로 했었는데 이번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a 플러스 b가 6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4y제곱 그 다음 a 마이너스 b가 2x제곱 2xy 6y제곱 자 요렇게 있을 때 두 개를 더해줍니다. 왜? 더하면 b가 없어지거든. 그러면 2a가 되고요. 다 더해주면 8x제곱 4xy 마이너스 10y제곱 그러니까 나는 a를 구할 수가 있네요. a는 4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b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요거를 복사 숍 옮겨 빼면 돼요. 딱 마이너스만 딱 따라왔네. 빼면 돼요. 빼면은 a가 없어집니다. 그죠? 그럼 여기 2b가 되고요. 6x 여기서 요거 빼면은 4x제곱 여기서 요거 빼면은 0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빼면은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b는 어떻게 된다? 2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돼요. a랑 b를 구했네. a 마이너스 2b를 계산하시오. 4x제곱 2xy 마이너스 2 하고 요거 들어가요. 2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그럼 어떻게 된다? 4x제곱 2xy 마이너스 5y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아유 길다. 4x제곱 4x제곱 없어지고요. y 먼저 적을까요? 마이너스 7y제곱 플러스 2xy 요렇게 정리가 되네요. 할 수 있겠죠? 더하거나 빼가지고 한 문자를 소거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해내는 거 요게 가감법입니다. 꼭 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까지 같이 할 거예요. 다항식의 곱셈 되게 간단합니다. 지수법칙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고요. 어떻게?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은 지수끼리 더한다. 그 다음에 괄호 있으면 지수끼리 곱해주고요. 지수는 분배도 가능하고요. 그지? 그 다음에 요거 나눗셈은 뺄셈인데 뒤에 게 더 크면은 지수가 음수가 돼버리잖아. 우리 지수가 음수인 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모로 내려간다. 약분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분모에 막 7제곱이 있고 여기가 3제곱이 3제곱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7에서 3 빼줘가지고 분모로 내려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7 빼기 3 해서 a 4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3, 7 이렇게 돼 있는데 3 빼기 7 해버리면 마이너스 4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수가 음수가 나오면 분모로 내리면서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3이고 7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a 3-7 해주면 a 4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분모로 내리면서 음수는 양수로 바꿔주세요. 요렇게 계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수의 확장 해가지고 우리 수학 1 들어가면은 수학 1에서 지수의 범위를 확장시킬 거예요. 지수 범위로 확장시킬 거라서 정수 범위로 그리고 유리수 범위로 막 이렇게 확장을 시킬 겁니다. 그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아직 안 배워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 3개로 나눠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 당식 곱하는 거 분배법칙 이용한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x를 a, b, c에 골고루 다 곱해주시고요. y를 a, b, c에 골고루 다 곱해주시고요. 됐죠? 전개하는 거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항식 곱셈끼리도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 성립하고 곱하기도 마찬가지죠.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고요. 그지? 2 곱하기 3 곱하기 4 할 때 2, 3 먼저 곱해도 되고 3, 4 먼저 곱해도 되고 어이구 3, 4 먼저 곱해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분배법칙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덧셈이 이렇게 가로 안에 있을 때 골고루 곱해줘야 된다 하는 것까지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개수 구하기 전개식에서 개수를 구할 건데 다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나는 x 세제곱의 개수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걸 전개를 다 하려면은 항이 총 16개가 나와요. 16번을 내가 곱하기를 해야 돼. 쭉 적어야 돼. 힘들겠죠, 그죠? 여기 쭉 적으면 한 이만큼 적히겠다,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 x 세제곱이 나오는 항끼리만 곱하자는 거야. 여기 있는 상수항하고 세제곱하고 3차항하고 1차, 상수항과 3차항 1차항과 2차항 2차항과 1차항 3차항과 상수항 요렇게 4번만 곱하면 다 나온다,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줍니다. 5x 세제곱 12x 세제곱 4x 세제곱 12x 세제곱 요렇게만 3차항이 나와요. 딴 데서 3차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요거 계산해주면은 24, 28, 33 x 세제곱 그래서 x 세제곱의 개수는 33이다. 요렇게 내가 필요한 항만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 요 내용이 조금 중요합니다. 개수들의 총합.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fx라는 식이 있어요. 이 fx라는 식이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뭐 1이라고 칩시다. 우리 이거는 전개할 수 금방 하죠. 그죠? 곱셈 공식이니까. 그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다. 자 그러면은 요 개수랑 상수항까지 요거는 지금 1인 거죠. 그죠? 다 더해보자 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요거를 다 1 더하기 얘를 1 더하기 3 더하기 2로 만들려면 나는 무슨 짓을 x에다 무슨 짓을 하면 될까요? 이게 이렇게 되려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f1이 되는 거예요. 나는 f1을 구하면 된다고. 이해되죠? 그러면은 내가 f1을 구할 건데 전개를 해서 1을 대입하나 요 상태에서 1을 대입하나 결과는 똑같겠죠. 그죠? 똑같은 식이에요. 위에 식, 밑에 식이. 그럼 내가 무언가 수를 x에다가 수를 대입해서 나오는 결과값은 똑같겠다. 그죠? 함수값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f1이라는 값은 이 식에 넣든 무조건 6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개하기 전의 식에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합이 구해진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2-1 플러스 3 5-2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러면은 앞에 거 계산하면은 5 빼기 1이니까 4 곱하기 얘는 이것도 다 날라가고 5 이렇게 되네. 4 곱하기 5니까 20이 답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개수들의 총합 구하는 거 x에다 1 대입하면 된다 하는 것까지. 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곱셈 공식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곱셈 공식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